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학원 폭력 또는 뭐 학교 폭력이라고도 하죠. 학폭이란 말. 그리고 또 킬러 문항 관련된 또 사설 학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학원이란 낱말이 사실은 한자로 두 개를 쓰고 있다. 네, 한자로 두 개를 쓰고 있다. 어느 학원이 어느 학원이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갈 때는 학원이란 말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지만은 어떤 학교 법인을 얘기할 때는 또 학원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 학원이 학원화되어 가고 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보낸다. 대략 알 것 같습니다. 그때 한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학원 첫째 하나는 배울 학과 지본자를 쓴 학원이다. 지본자, 그렇죠? 자, 배울 학은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글자를 뜯어보면 이렇게 깍지낄 국이다. 절구구자가 아니고 깍지낄 국이다. 두 손을 얘기한다. 그리고 가운데는 수요 효자가 있다. 그리고 덮을 멱의 아들자다.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두 손으로 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배울 학이다. 그리고 이제 집원은 언덕부의 완전할 완이다. 네. 발음이 물론 이제 여기서 왔겠죠. 그렇지만 이 글자 자체도 완전하게 지은 집을 얘기한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언덕부라는 것은 담을 잘 둘러쳤다. 담을 잘 둘러친 집은 좀 큰 집이다. 그렇죠? 그래서 좀 큰 집을 얘기하는 것이 원이다. 우리가 무슨 원 할 때 이것은 일반 가정집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건물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산원을 쓴 학원이 있다. 자, 동산원은 테두리가 애운단 몸입니다. 무엇을 애워 쌌다 그런 얘기죠. 그 안에 보면 옷 길 원이 들어가 있다. 발음이 여기서 왔죠. 옷이 길다. 치렁치렁한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옷이 왔느냐 하면 글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오디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디자. 예. 이 글자를 옷 길 원자를 예를 들어 원래 글자를 옛 글자를 가지고 뜯어보면 갈지자가 위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구자가 있다. 입구자는 구슬 오구의 모양이다. 예,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옷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옷에 구슬을 놓았다. 그리고 어딜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싼 수위에 이렇게 옥을 놓아서 사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수위를 입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지로 간다든지 멀리 간다든지 또는 영혼이 떠난다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갈지자가 붙었다. 그래서 옷이 긴 그런 원이다. 수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모를 쳤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무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그렇죠? 무덤을 얘기하는 그런 글자가 동산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글자들이 있죠. 보면 여기에 착받침을 붙이면 멀원이다. 멀리 간다. 또 여기에 큰개견을 붙이면 이제 원숭이 원이다. 이런 글자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동산원과 배울 학을 합친 학원이란 그런 낱말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본자를 쓴 학원이 있고 동산원자를 쓴 학원이 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사전을 보면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지본자를 쓴 학원. 사전에 보면 일정한 목적과 교과 과정,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것은 학교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전에 예문이 학원 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리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설치 기준에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립교육기관이다. 학교 조건이 안 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다.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줄인 게 이것은 사설 학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란 낱말 설명에 나온 예문이 학원 비리도 있지만은 대입 학원, 피아노 학원 이러한 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이란 낱말 안에는 학교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원, 그렇죠? 사설교육기관 학원이란 두 개의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죠. 동사원자를 쓴 학원은 어떠냐? 학교,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학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러면 교육과 관계된 것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구는 학원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운다 하면 막 여기 학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학원이란 낱말 속에는 학교 안에 만들어 놓은 정원이나 논밭 이런 뜻도 있다. 그렇죠. 이것이 동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의 일단 논의에서는 이것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별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학원에 학교라는 뜻이 있고 또 기타 교육기관이 있다. 이것은 사설학원이 아니겠느냐. 사설학원.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앞에 지분자를 쓴 학원과 이 동사원자를 쓴 학원이 보면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 표에다 모아봤습니다. 이 동사원자를 쓴 학원에는 학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분자를 쓴 학원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어떤 교육기관이다. 이것은 학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립교육기관이다. 이것은 사설학원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개를 줄이면 학교 또 기타 교육기관에는 일단 사설학원을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다. 자, 이쪽에 지분자를 쓴 학원도 위에 부분은 학교를 얘기한다. 아랫부분은 사립교육기관 얘기한다. 결국은 사설학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전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은 줄여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이 학원에도 학교가 들어가고 사설학원이 들어가고 이 학원에도 학교가 들어가고 사설학원이 들어간다. 결국 글자가 다른데 결과적인 내용은 같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쨌든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학교 또는 사설학원을 말하는 동사원자를 들어간 그러한 낱말의 예문, 제가 사전이나 인터넷에 예문을 보니 앞에서 본 농구는 학원 스포츠의 꽃이다 할 때 이것은 학교를 가리킨다. 학원 폭력이다. 이것도 학교를 가리킨다. 이거 학교 폭력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떤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이렇게 서로 싸운다든지 그것을 학원 폭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원 폭력도 일본의 학원을 뜻한다. 학교를 뜻한다. 학원 소요 사태, 학원 사태,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다 학교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원이 들어간 학원에는 사설 학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 쓰이는 예문을 보면 거의 다 학교와 관련된 것에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자가 들어간 학원도 학교라는 뜻과 사설 학원 뜻이 다 있지만은 예문을 보니까 학원 자유화, 학원 비리 이것은 학교와 관련된 것이다. 학교. 그렇지만은 대입학원이다, 요리학원이다, 서예학원이다. 이럴 때는 사설학원과 관련된 것이다. 자, 예문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이 학원에는 학교에 관련된 것만 예문으로 나왔다. 이 학원에는 학교와 관련된 것도 있고 사설학원과 관련된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정리가 된 것이 이 학원에는 학교법인, 그리고 이 학원에는 학교법인을 뜻하기도 하고 사설학원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학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학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학교법인도 이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학교법인들이 있습니다. 학교법인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학교법인은 이 글자를, 이 낱말을 쓰고 어떤 학교법인은 이 낱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한자로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예 그냥 한글로만 학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인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지만 일단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한자로 구분 가능한 것을 보면 한양학원이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관련된 것이다. 그때는 동사원자로 쓴다. 경신학원이다. 국민학원이다.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학원,
성심학원, 용문학원 이런 것은 다 동사원자를 써서 학원, 학교 법인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이 지번자를 쓴 것은 뭐 고려중앙학원, 이것은 이제 고대 관련된 것이죠. 고려대. 경희학원은 경희대 관련된 광운학원, 광운대. 뭐 이 외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보면 학교 법인을 나타낼 때 이러한 두 낱말이 어떻게 나누어서 쓰이더라는 것이에요. 뚜렷한 구분은 없다. 뚜렷한 구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나누어 쓰이더라. 이렇게 되고 이 학원에 대해서는 사설 학원만 이걸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학교와 관련된 학교 법인은 다 이 학원을 쓰고 이쪽 부분은 특별히 학교 법인과 관련된 것도 용례도 있지만은 사설 학원인 경우에는 전부 이것을 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중국의 학원과 보면 이 지번자를 쓴 학원은 단과대학을 얘기한다. 자, 한국에 우리나라에 무슨 대학교 법과대학이다. 이러면 중국에서는 무슨 대학 법학원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동사원자를 쓴 학원은 그냥 학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 지번자를 쓴 학원과 동사원자를 쓴 학원 모두 학교 또는 학교 법인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학교 명칭은 무슨 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의미하는 낱말로 이 두 개가 섞여 쓰인다. 물론 미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 학교나 또는 학교 법인을 가리키는 낱말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산학원대학이다. 청산학원이다.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일본말로 하면 아오야마 가쿠잉 대학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학원 지번자가 들어가는 그런 낱말로 쓰인다. 결국 이 청산학원대학의 학교 법인이 청산학원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학도 있고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겠죠. 그렇게 연관된 학교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청산학원, 고등부 이런 식으로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학교도 씁니다. PL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PL학원인 경우에는 동사원자를 쓴다. 그래서 동사원자를 쓴 것과 지번자를 쓴 것이 합해져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PL학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단체다. 퍼펙트 리버티다. 완전한 자유다 해서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학교다. 옛날에 야구로도 유명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만 이 지번자와 동사원자가 들어간 것을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대학교라는 것. 그렇죠? 우리는 대학교라고 합니다. 종합대학교는 대학교라 하고 물론 칼리지는 대학으로 단과대학은 대학이라고 합니다만 종합대학교는 대학교라 한다. 그렇지만은 중국이나 일본은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이다. 종합대학이지만은 유니버시티가 대학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산학원 대학교가 아니라 청산학원 대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학교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 뭐 국방대학교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쓰지만은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대학교란 말은 쓰지 않는다. 우리만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학원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설학원은 일반적으로 글방수를 씁니다. 글방수.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휘문의숙이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있죠. 의숙 같은 경우에 숙을 쓴다. 일본말 읽으면 이제 주쿠라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학원이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교를 가는 재수생들을 위한 학원은 예비교라고 한다. 예비교. 신자체로는 이렇게 예비교 이렇게 씁니다만 요비코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설 학원에 해당하는 학원은 여기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일본에서 우리의 사설 학원에 해당하는 지번자를 쓴 학원을 일반 학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학교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나라의 한자를 비교를 해보면 정자체는 오늘 생각한 학원과 학원입니다. 그렇죠? 자, 일본 신자체를 보면 학자,
학자는 이제 신자체 바뀌었다. 중국의 간체자도 이렇게 같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는 일본은 신자체가 별도로 없습니다. 정자체 그대로 쓰고 간체자는 이렇게 네모 안에다가 어떤 원자를 써서 이렇게 동산원을 나타낸다. 막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맨 앞에서 본 학원이 학원화되어 가고 있다. 학원에서 학원 보내기. 이때는 한자로 그러면 어느 것이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학원이 학원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 학교를 얘기한다. 여기서는 이제 사설 학원을 얘기한다. 그렇죠? 또 학원에서 학원 보내기. 학교에서 학원으로 보낸다. 사설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공교육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사설 교육기관으로 보낸다. 이것은 공교육이고 이것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학원, 두 개의 학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동산 원자가 들어간 학원은 학교 법인을 얘기할 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원자가 쓴 학원은 학교 법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 사설 학원의 경우에는 전부 이것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사설 학원을 얘기하면서 동산 원자를 쓰는 경우는 일단 없다고 봐도 된다. 거기에서 차이를 느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